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번 시간에 자료가 어딨냐 뭐 이런 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료 다 출력하셨나요? 입문 강의, 예, 저기 특강 자료요. 네, 다 출력하셨죠? 뭐 한번 자료 확인해 보면요. 맨 처음에 표지 있죠? 여기 넘어가면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정법 전체 개관도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뭐 제목이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올해 경감승진 기출문제, 예,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단문, 답안 샘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료 잘 출력하셨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또 우리 행정법에 대해서 또 한번 나가본다면, 우리 행정법은 주관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더 중압감이 크고, 이해는 둘째치고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또 암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예, 그래서 그 암기가 한번 외워놓고 까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외웠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까먹고, 또 지금 1월달입니다. 1월달에 외웠던 게 12월달에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반복해서 우리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정말 유명한 유행가가 있습니다. 뭐 뽕짝이든 뭐 발라드든,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떨 때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노래 가사가 흥얼흥얼 거려집니다. 그렇죠?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는 정말 또 외우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노래 가사 외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외워집니까? 무한 반복이죠.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 가다가 그 노래가 가사가 들리고, 뭐 무의식 중에 늘 이렇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간 스포츠를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대호가 3점 홈런 때렸네, 7회 말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겼네. 그러면 저녁 때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관심 분야다 보니까 7회 말, 3점 홈런, 뭐 이런 것들은요, 이대호가, 뭐 이런 것들 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도 좀 이렇게 학문이 아닌 조금 재미나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공부니까 암기하는 거는 짜증나지만요. 예. 여튼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행정법을 잘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입문 강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체의 숲을 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다라고 가늠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단문들을 접할 때 조금 그 단문들이 쉽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법 주관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예, 방법이 도출되겠죠. 예, 마이크가 이게 또 이상하네요. 아무튼 자, 우리 그러면 저번 시간에 올해 기출문제 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출문제 한번 펴보시죠.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해설이나 답안지에 적어야 될 내용들은 우리 이제 늘 반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 어떤 체계로 출제되느냐 이런 것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에 우리 올해 기출문제 편을, 예, 넘겨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시행 경감승진 기출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자, 이렇다 본다면 저번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법은 주관식 시험이고 100점 만점에 80분 시험입니다. 그쵸? 그리고 답안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10페이지예요. 5장. 그쵸?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요. 칸이 막 쳐져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페이지라고요. 그쵸? 예. 앞뒤로 한 장, 5장. 그쵸? 예. 그렇다면 우리가 100점 만점 시험이니까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한 페이지에 뭔가를 쫙 적었다고 보죠. 이 한 페이지당의 점수가 몇 점이겠습니까? 10점.
10페이지에 100점이니까 한 페이지 적었다 하면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내가 답안 분량을 어느 정도 쓰면 몇 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가늠해 보면서 분량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주 우리 시험은 시험 시간이 작습니다. 시험 시간이.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안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답안 분량 조절을 잘 해야 되시겠죠. 그쵸? 답안 분량 조절. 네. 아무리 아는 단문이 나왔습니다. 이 단문을 예를 들면 지금 기출문제 밑에 보니까 정보 공개 30점 돼 있어요. 대충 한 몇 페이지 써야 되겠습니까? 3페이지. 그쵸? 한 페이지에 10점이니까 이거 한 3페이지 정도 쓰겠다.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밑에 가구제 20점. 한 2페이지 정도 쓰면 되겠다, 분량이. 예. 그리고 사례를 보면 50점 5페이지에 걸쳐서 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답안 분량. 그렇다면 시험장 갔는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 한 4페이지 쓰고 막 시간이 벌써 반 이상 40분 지났다고 쳐요. 아무리 정보 공개 잘 썼다 하더라도 불합격이죠. 왜? 나머지 쓸 시간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합격생 분들이나 이미 시험 많이 치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예. 또 뭐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나는 건 둘째치고, 예. 시간이 부족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쓰지 못했다라는 분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법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이 과목의 특성과 어떻게 답안 배분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딱 각인시키고 행정법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주관식으로 시험 본다. 이러한 백지에 뭔가를 써야 나의 실력이 테스트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런 100점 만점의 시험에 시간이 80분인데 이 80분 내에서 주어지는 답안지가 10페이지. 그러니까 이 10페이지 내에서 써야 될 부분들을 아주 작은 이 시간 내에 다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험장 가자마자 답안지 받자마자 기계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합격. 이유는요. 시간도 작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요. 평소처럼 안정적인 이런 심적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슴 두근두근. 예, 지금 공부했던 것을 막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심장박동수 2~3배로 뛰기 시작하면요.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다지기. 그리고 또 두문자 이런 걸 활용해서 기억의 휘발성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요런 기본적인 체계를 잘 아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시험지는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몇 점 이게 도합 50점이다.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50점. 그리고 다음 약술하시오. 한 줄 적혀 있고 몇 점, 한 줄 적혀 있고 몇 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문제를 단문이다 또는 약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보통 한 단문은 30점, 20점 또는 작년 같은 경우도 분량이 조금 더 비슷비슷한 것들은 25점, 25점 뭐 이렇게도 나오는, 여튼 단문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면 시험장을 가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딱 도착했다고 치죠. 예, 문제지도 답안지도 나눠줄 거고요. 이제 문제지도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딱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단문 두 개부터 보고 미친 듯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차례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다 단문부터 쓰면 된다고요. 왜? 사례부터 사실관계를 읽지 말라는 이유는 지금 최고도로 긴장감이 지금
막 최고조로 달아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사실관계 한두 줄 읽어봐야 논점 못 찾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괜히 사실관계 몇 줄 읽었다가 이게 뭐지? 심장박동수. 뛰던 심장박동수 두세 배로 더 뛴단 말이에요. 더 당혹스럽고 당일의 컨디션을 팍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문은요, 외워놓은 대로 그대로 답안지에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문 두 개부터 빨리 눈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지가 딱 나왔다면, 정보공개, 가구제 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답안지에 어떻게 쓴다? 자, 이런 답안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문은 제일 위에 제목부터 씁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와 불복 방법 이렇게요. 답안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항상 단문은 서설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 페이지니까 어느 정도 끝나고 마지막 결어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문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뒤에 단문 샘플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두 문자들이 중요하다는 거, 목차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적을 때 이렇게 제목 적고 써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약술 1, 약술 2 이렇게 적다 보면 채점자가 이 사람 내용을 읽어보면 알긴 알지만 뭘 어디에 적었지?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공식은 단문 두 개부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단문 두 개부터 빨리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문은 쓸 때 답안지에 어떻게 쓴다? 이렇게 제목 쓰고 난 다음에 서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법적 근거, 기타 등등의 외웠던 두 문자를 토대로 쓰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험장 가셔서 단문 두 개부터 보시라고요. 항상 꼭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는 사례부터 볼 건데 차례대로 쓸 거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몇 년 동안 보아온 그런 노하우를 중심으로 사례부터 봐봐야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내에 버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문 두 개부터 쓰라는 이유는 단문 두 개부터 예를 들면 썼습니다. 쓰다 보면 좀 주관식 시험에 좀 살짝 이제 10분, 20분 지날 거니까 조금은 심적 상태가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례 보면서 풀라라는 얘기거든요. 여튼 단문 답안은 외운 내용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외워 나가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시간 안배 해본다면 자, 우리 단문 두 개를 몇 분 안에 써야 되냐? 이거는 30분 내에 써야 됩니다. 단문 두 개.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단문 하나 쓰는 것도 한 20, 30분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강의를 통을 통해서 밑줄 친 거 또 그것도 더 줄여가면서 본인만의 서브를 만들었다면 그 서브를 암기하고 시험장 가서는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외워놓은 그대로 마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뺏겨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입니다. 괜히 오늘 또 강의 듣고 책상 앞에서 드디어 행정법 시작. 열심히 하자. 화이팅! 2017년 내년 합격을 위하여 막 이런 거 막 써놓지 말고 이런 거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써놔봐야 그 다음날 종이 그냥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는 말을 쓰죠. 단문 2개 30분에 끝낼 것 이런 거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딱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초과하더라도 35분 이상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 다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문 두 개. 예를 들면 올해 기출문제처럼 정보공개, 가구제 30분 내에 다 써야 된다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문 30분 내에 끝냅니다. 그렇다면 단문을 다 끝내 놓았다면 한 30분 지났겠죠? 그러면 조금 이제 주관식 시험에 살짝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뛰던 심장박동수도 조금은 안정적일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를 봅니다. 사례는 단문은 외운 대로 쓰면 되지만 사례는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이 뭔지 찾고 그 논점에 대한 것을 답안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안 잡는 시간, 즉 답안지에 목차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논점 끄집어내는 시간과 더불어. 그래서 사례는 어떻게 시간을 구성한다? 5분에서 10분 초안 작성입니다. 예를 들면 단문 2개 35분에 끝냈다. 초안 작성 빨리 해서 5분 내에 끝내야 되겠죠. 단문을 좀 빨리 끝냈다. 30분 내에 한 조금 여유 있게 10분 정도 초안 잡으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몇 분이나? 40분 남았어요. 이 40분 동안 사례 답안 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시간의 순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행정법을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할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괜히 이렇게 행정법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서 이거부터 읽고 있어요. 불합격. 예. 왜? 이거 몇 줄 읽고 괜히 논점 설문에서 조금만 틀어서 묻는다면 다른 논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히 심장박동수 뛰고 긴장감 최고도로 되어 있을 그 상황에 읽어도 바로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내용은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읽어서 괜히 당황하고 더 초조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웠냐 안 외웠냐의 차이, 단문부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컨닝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 이 단문들에 대한 두 문자를 쫙 스크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 땡 치면 미친 듯 기술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이 기출 문제를 이렇게 인문 강의에 샘플로 올려놓은 것은 이 기출 문제에 지금 해설하려고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유형이 출제되니까 이 유형을 바탕으로 어떻게 답안지 쓰는 순서나 방식을 익혀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문은 시험장 가서 밑에 있는 이 한 줄 한 줄 눈으로 탁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거부터 보고 미친 듯 이제 서설부터 시작해서 결어로 끝나겠다라는 이 단문 2개를 30분 내에 끝내자. 그리고 이 30분 내에 끝냈다면 나머지 시간을 사례에 집중하자. 그래서 사례에 집중할 때 한 초안을 잡아야 된다. 이 초안을.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논점을 적어 놓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의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 거지만 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 초안 잡아 놓은 대략적인 목차들을 보면서 답안 작성해야겠다. 결국 관건은 단문 2개는 만약 다들 외운 거 또 이런 거 나오겠어요. 하다못해 단문 2개 중에 하나를 제꼈다 하더라도 빨리 당황하지 말고 아는 한도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빨리 다른 거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평소에 공부 안 했던 거 시험장 가봐야 생각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공부 방법은 뭐냐? 우리 경찰분들 연말에 가면 20개 찍었다. 30개 찍었다. 근데 이 20개, 30개 외에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20개, 30개 외에서 나오면요. 백지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끄적끄적 뭐라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튼 자 우리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됐죠? 단문 2개를 30분 내에 끝낸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50분이 남았는데 이 50분은 10분 정도 초안 잡고 나머지 40분을 사례 답안 작성하겠다. 그리고 답안지에 적는 순서는 단문 2개 적고 난 다음에 사례 답안을 적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단문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개수로만 쫙 나열하면 한 정말 8, 90개, 한 100개 정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약 조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를 외웠다면 좀 더 응용해서 다른 단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진행이 될 건데 여튼 이런 단문을 쫙 외웠다면 이 단문들은 기계적으로 적어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단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기할 것인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불신검문 어디서 제일 많이 행해진다고요? 대방역.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소자 조그만 사람. 예. 그래서 불신검문의 전체 목차는 대방소자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도 시험에 약술 문제 밑에 불신검문
가로 열고 20점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자, 답안지 한번 적어보죠. 자, 이것처럼 간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불신검문. 그러면 불신검문은 대방소자라고 했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초안지에 딱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에. 그렇다면 단문은 항상 서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신검문에 의 정도 들어가겠죠? 불신검문이란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렇다면 로마자 2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자 2, 대상. 이제 이 밑에 예화목차들도 있지만, 예. 그리고 또 막 썼다면 그 다음에는 3번 보고, 방이네, 방법. 그다음 뭐 다음 페이지에 많이 넘어간다면, 로마자 4, 소지품 검사, 소. 뭐 또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문,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어. 결국 단문은 평면적으로 나열해 보면 항상 우리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외울 건데, 앞에 서설이 반드시 들어가고, 뒤에 결어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와 결은 두 문자 외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서대방 뭐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두 문자는 빼고 중간에 걸 외울 거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두 문자 만들기 위해서 서가 들어간다든지 의에 의가 들어가는 두 문자 몇 개 있어요. 그거 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에 우리 경찰분들이 헷갈리는 게 뭡니까? 50개의 단문을 외웠다 쳐요. 다 서로 시작해요. 공통적인 서인데 그러면 서 하다가 막 다른 두 문자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저의 이제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외울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테마를 정해서 조금은 까먹지 않게. 제가 왜 이 두 문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목이 생각 안 나면 그 다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불신검문 관련된 서는 이런 거다. 결국 어떤 단문이 나오든 이렇게 그렇죠? 제목이 생각나야 되겠다. 하다못해 우리 정보공개와 불복방법 이런 것도 나왔다고 쳐요. 그렇다면 뭐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중에 근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근주, 백은주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야, 아주 이쁩니다. 뭐 근데 이쁨은 뭐예요? 늘 백수예요. 집에서 놀고 먹고 쇼핑이나 다니고 그리고 보통 하는 취미가 뭐냐 인터넷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주는 이쁘기는 하고 뭐 이런데 보니까 대충 살더라고요. 이런 얘기 뭐하러 할까요?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근주 대충삼, 대청삼 이렇게 외운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앞에 서설, 뒤에 결어. 그렇다면 이 중간에 외운 거죠. 근주는 대충산에 정보공개와 같이 외웠다면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는, 정보공개의 주체는, 정보공개의 대상은 이제 이게 불복이죠. 청구인의 불복방법 또는 권리구제는, 제3자의 불복방법 권리구제는 이게 외워져야 어떻게 단문은 로마자 1, 2, 3 쫙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쵸? 예, 이렇게 단문은 외운 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이렇게 두 문자 따고 이 밑에 내용도 외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접근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문은 쉽다. 왜? 외우지 않았다면 어렵겠지만 외운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우리 시험장에서 딱 나왔다? 예를 들면 불신검문 열심히 외워놨어요. 내년 시험에서 불신검문 나왔다. 외워놓은 내용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쵸? 예. 단문은 외웠냐 안 외웠냐의 차이긴 하지만 만약 내가 외웠다면 그리고 단문이 이렇게 한 줄 나왔다면 딱 눈으로 보는 순간 뭘 적어야 될지 가늠되고 그렇다면 시험지 나눠주고 답안지 나눠줄 때 딱 보고 단문부터 미친 듯 쓰라 이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만약에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쓰면서 자신감 생긴단 말이에요. 와, 그래 일단 이번 시험 단문 쓰고 있는데 내가 조금 감이 오네 이런 식.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났다면 이거 두 개 다 썼겠죠. 그러면 조금 심적인 안정 상태에서 사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 파악해야 되고 또 사례는 창조적인 답안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 답안 공식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사례 답안은 어떻게 쓸지 필기해 가면서 딱 세팅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시험장 갔을 때 처음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 딱 막히다 보면 이게 또 더 헤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우리 사례 답안 공식은 이제 조금 이따 배우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문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단문 2개 그래서 뒤에 단문 답안 샘플을 붙여놓은 이유는 넘어가 보시죠. 단문 답안 샘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프린트를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지 축소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쵸? 예, 여기에 쫙 칸이 쳐져 있다 이런 얘기. 이 칸 안에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썼다면 10점 받는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 유력하게 또 찍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경찰행정법 강론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거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그쵸? 또는 이건 쪼개서 나올 수도 있어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또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이것도 유력한 특혜급인데, 자, 이 단문 답안 샘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붙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가서 다시 교과서에 다 있을 거니까요.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답안지라고요. 이 답안지 내에 이렇게 쳐져 있는 이 답안지가 10페이지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경찰권 발동에 근거한 게 좀 꽤 큰 분량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몇 점짜리 나오냐? 한 30점짜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여놓기를 페이지에 몇 페이지 줄여놨냐?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줄여놨다. 그럼 30점짜리. 이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밑줄 듬성 치면서 밑줄 친 것만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단문 답안 샘플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제 처음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면 이렇게 칸 쳐져 있는 이러한 답안지 이 답안지에 우리가 써야 할 내용이 있겠구나. 써야 되겠구나.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크기는 A4 크기죠. 예,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면 여기에 칸에 맞춰서 한자 써야겠다. 그렇다면 단문 답안 샘플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또다시 한번 요거를 보고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예를 들면 내년도 시험장 갔는데 딱 약술 한 줄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딱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친 듯 이렇게 써야겠죠. 제가 뭐라고 했냐? 아까도 방금 제목부터 쓰라고 했어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목 썼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제일 첫 줄에 제목이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얘도 단문이니까 서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도 한번 보죠. 로마자, 목차.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문자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하면서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가서 두 문자 막 생각하는 순간 불합격될 가능성 크다. 왜요? 심장박동수 두 배로 뛰는데 생각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5분, 10분이 지나더라도. 그렇다면요. 이 심장박동수는 미친 듯 뛰고 더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쓰래요. 이미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거와 한계 쓰라고. 그러면 얘가 로마자 2, 얘가 로마자 3이 될 거예요. 앞에 서설, 뒤에 결어. 로마자 목차가 세팅되었네요. 쓸데없이 근, 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죠? 왜? 이거 두 개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답안지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자만 읽어보죠. 자, 맨 위에 경찰권 발동에 근거한 게 제목 썼습니다. 그 밑에 로마자 1, 서설. 로마자 2 찾아보세요. 그 밑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그 다음에 쭉 1, 2, 3 아라비아 숫자 목차 빼고 로마자 3을 찾아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 그럼 마지막 로마자 4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로마자 4 결어. 맞습니까? 그 이런 거를 쓸데없이 서, 근, 한, 결 외운단 말이에요. 또 외울 필요 없는 두 문자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여기 근거 밑에 이제 로마자의 예하 목차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뭐 이런 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계는 이런 두 문자 외우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계에서도 뭐 이런 두 문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외우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이렇게 얘기했다면 서, 근, 한, 결 뭐 이런 두 문자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목차가 떠올라야 자연스럽게 또 그러니까 항상 두 문자도 기계적으로 따는 게 아니라 뭔가 답안지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딸 거다 이 말입니다. 강의 시간에. 자, 그러면 요즘 보통 다 아파트에 많이 살기도 하죠. 예. 또 저도 보면 복도식 아파트에 저희 대문 있고 그 옆에 앞에 또 대문이 있어요. 우리 그 앞집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한 10년 전에. 예.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는 좋은데 그런 유방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쪽 이 가슴을 절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한쪽이 없으세요. 제가 보면 참 컴플렉스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항상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유방암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기술 수준상으로는 일본 가서 이거 절제하고 오면 된다고 해서 그때 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못하고 일본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뭐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이게 하나이십니다. 한 개는 절제해가지고. 예, 유방 1, 유방 하나. 예. 근데 그때 당시 법상 우리나라에서 수술 못하고 일본 가서 수술했다 그러고요. 법일본.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계는 어떻게 외운다? 유방일, 법일본. 유방일, 법일본. 유방이 하나신데 그때 법상 일본 가서 수술하셔가지고 절제하고 오셨다. 뭐 이런 생각하시고 유방일, 법일본. 유방일, 법일본.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야,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목차가 어떻게 되냐? 유방일, 법일본.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 경찰 사랑이었는지 승진스쿨 카페였는지 여튼 어떤 분 아이디를 보니까 유방일, 법일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은 경찰권 발동 근거와 한계에 대한 목차들은 절대 까먹지 않겠죠? 그쵸? 예. 이거 유방일, 법일본, 유방일, 법일본. 지금은 이거 외워놓자 이 말이에요. 자, 보시죠. 그렇다면 단문 답안 샘플 다시 돌아갑니다. 서설 여기에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 근거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 3번 봅니다. 유, 법률 유보의 원칙 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 유보의 방식은 방. 3번은 이 법률 유보 방식 중에 세 번째 방식인 그게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1. 일반적 수권조 유방 1. 그리고 3에 또 예하목차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또 이제 나중에 강의 시간에 배울 거지만 이건 둘째 치고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계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유방일 법일본, 유방일 법일본 일단 외워 놓는 거예요. 유방일 법일본이 뭔지 몰라도. 그럼 만약에 두 문자가 좀 익숙해졌다면요. 유는 법률 유보, 방은 법률 유보의 방식, 1은 일반적 수권조. 기껏 유방일 외웠는데 뭐였지? 시험장 가서 또 생각하는 순간 불합격. 그렇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잘 해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반기에 이런 것들 다 외워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반기 가서 유방 1, 법 일본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이것도 불합격. 왜요? 하반기에는 계속 봤던 거 또 반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례도 접해야 되고 형법, 실무, 객관식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때 가서 행정법 두 문자 외우고 있으면요.
뭔가 또 빵꾸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문자 외우기 싫으니까 또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뭡니까? 이것만 외우면 됩니까? 또 이런 수준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 단문은 자꾸 이렇게 접근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1.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한계 밑에 뭐라고 돼 있냐? 1번 법규상 한계. 1. 행정법 일반 원칙상 한계 1. 본 경찰 본질상 한계 본. 그렇죠? 목차들이 잘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왜 지금 이걸 외우냐? 제목이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나요. 밑에 내용 한 3-4줄 막 적혀 있어요. 이거 진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다 치죠? 제목 생각 안 나면 이 밑에 게 연관되어서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자꾸 쓸데없는 두 문자 막 외우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쓸데없이 제 옆집 아주머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잘 각인되어 있으라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단문은 항상 서설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어로 끝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울 거다. 그런데 방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처럼 자 이런 내용이 단문이 나왔다면 근거 한계 쓰라고 했네. 그러니까 근거 한계 로마자 2, 3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화 목차를 미리 외워놓자 이런 거죠. 이런 단문도 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문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써야겠구나. 그리고 항상 교과서를 보든지 이렇게 보신다면 보세요. 단문 답안 샘플 처음에 서설에 2줄 적혀 있어요. 이거는 한 1점이나 2점 배점이 되겠구나. 분량이 2줄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1. 법률 유보의 원칙. 이것도 2줄 적혀 있어요. 이것도 뭐 1점 내지 2점 되겠구나. 그렇죠? 법률 유보의 방식. 자, 이것도 1, 2, 3, 3개. 이 방식 3개를 적으면 3점 준다고 하면 기껏 3점이에요. 하지만 3, 일반적 수권조항은요. 중요하니까 또다시 목차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량만 보더라도 똑같은 두 문자 유, 방, 일이지만 이 일반적 수권조항의 배점이 가장 많겠죠? 단문이 나왔다면. 왜요? 밑에 또 막 나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슬슬 가늠해 보신다면 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중에서 뭐가 주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왜 얘네들의 단문이 문제되는지 늘 설명드릴 거예요. 좀 쉽게 다시 한번 맛만 보면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경찰권 발동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우리 행정행위 어제 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다. 근데 침익적이란 말은요. 그 반대편 상대방인 이런 갑에게 침익적 효과를 나타난다고요.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하다고요.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차 빼세요 빨리 아니면 이거 치우세요. 이 갑이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뭐 하라고 하니까 귀찮죠? 이게 침익적. 반대말은 수익적. 이득이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야 하는 거지 임의대로 경찰권 발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근거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근거가 있다 치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음대로 그렇다면 경찰권 발동할 수 있냐? 아니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히 행사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단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되겠고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히 행사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 단문을 배우는 취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서술 한번 대충 읽어보죠. 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우리 밑줄은 또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2줄 쫙 적혀 있어요. 그쵸? 서설 이래가지고 이 2줄을 다 외우면 좋지만 이것도 다 외워서 쓰나 조금 키워드 위주로
요약해서 쓰나 배점은 1점에 1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노력 들일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밑줄 칠 거예요. 그럼 밑줄 친 것만 연결해도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밑줄 치라고 했지만 이제 본인만의 뭔가의 서브를 만든다든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 밑줄 친 것도 스스로 더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 왜 자꾸 줄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시간은 80분. 이 한정된 시간 내에 아주 컴팩트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키워드 위주로 팍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장황하게 써봐야 시간 걸리고 팔 아프고 답안지 분량은 한정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밑줄 쳐보죠. 자, 경찰권 발동에 근거한 게 서설 밑줄 한번 쳐봅니다. 경찰권 발동은 밑줄. 그 뒤에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밑줄.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또 그 뒤에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되겠다. 중간에 조금 빼먹었지만 말 되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였어요. 경찰권 발동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더라. 그래서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고 법적 근거 있다 손 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단문이 중요하다. 서설에 적혀 있다고요. 그렇죠? 이해하고 나면 그나마 쉽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이 법률 유보의 이 내용들은 또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또 기본 강의 가서 해보고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나중에 강의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시간 정말 집중 잘 하셔야겠죠? 밑줄 이렇게 근데 또 꾸벅꾸벅 조시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할 거라고 두 줄 그냥 꾸역꾸역 외우시고 경찰권 발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 키워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나갈 거지만 우리 지금 의욕에 넘치셔가지고 책 언제 나옵니까? 예, 강의는 언제 시작하시고 뭐 그리고 막상 강의 시작하면요 강의 들으시면서 조시고 한 1시간 강의했는데 한 20분 강의 듣는 둥 마는 둥 40분은 주무시고 그리고는 오늘 드디어 1시간 공부했네. 안 되죠.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1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에 버금가는 시간을 복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입문 강의라서 마치 잔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행정법이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쓸데없는 통치행위의 단문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행정법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강의를 또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데 오늘도 행정법의 행자도 안 꺼냈어요. 네. 지금 단문 답안 어떻게 써야 될지 미친 듯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니다. 이번 강의. 자, 그래서 단문 답안 샘플 붙여놓은 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제 기본 강의 가서 하시고 아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단문 답안을 씀에 있어서 목차 구성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정도 맛보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예,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방일, 법일본 이 정도는 두 문자 암기하고 가셔야겠죠. 그렇죠? 예, 우리 구정 지나고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정 전에 이제 구정 때 세배하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세뱃돈도 주실 거고. 예, 그럴 때 만약에 유방일 법일본이 안 헤어졌다면 아들, 딸,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실 때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유방일 법일본. 예,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외워질 수 있다. 혹여 또 여경분들은 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찌짐 제 경상도 사투리인데 부침개 뒤집다가 두 문자가 생각나네요. 예, 이런 경우도 계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문자를 이제 생활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문자를 왜 외우냐? 시험장 가서 정말 자신의 비장의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답안지를 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팍팍팍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험 시간은 80분이다. 답안지는 방금 단문 답안 샘플 2페이지에 있는 이런 형식대로 10페이지가 있더라. 따라서 한 페이지를 쫙 적었다면 한 10점 정도 받겠다라고 점수 배분을 하시고, 자, 우리 시험은 사례 50점, 단문 2개 50점, 도합 100점이더라. 그렇다면 시험장 가서 어떤 거부터 먼저 공부를 한다? 단문 2개부터 미친 듯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몇 분 내에? 30분 내에. 그리고 이 단문 답안은 어떻게 쓸 것인가? 미리 외워놓았던 이 두 문자 목차를 위주로 해서 서설로 시작해서 로마자 몇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어로 끝나고 이 중간에 외워놓았던 목차들을 토대로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을 내용으로 삼아 이제 답안 정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단문을 씀에 있어서는 항상 위에 제목을 쓰고 이제 서설 어쩌고저쩌고 쓰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단문 답안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이제 한 50분, 조금 더 오버됐다면 한 45분, 뭐 이 정도 남았을 건데, 그 나머지 시간에 사례에 집중하자. 그래서 사례도 나올 만한 유형들을 많이 이제 정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례는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을 찾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뽑는 초안 작성 시간을 한 5분이나 10분 할애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답안 쓰자. 그렇죠? 이런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에 실패하면 이것도 불합격의 요인입니다. 단문 2개 썼는데 우리 다른 합격생 분들이나 예년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 올해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이 항상 뭡니까? 단문 2개 쓰고 났더니 5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나머지 사례는 더 어려운데 알면서도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안배의 기준을 잘 세워 놓으시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시간 내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단문 답안은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사례 답안은 이제 사례를 읽고 창조적인 답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적인 답안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사례 답안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입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사례 답안 작성 요령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단문 답안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대비해서 주관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는 일단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인문 강의니까 답안을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지금 주어진 이 단문 답안을 한번 보시고 최소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와 관련된 유방일 법일번 정도는 외워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법학에서는 항상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교과서들 보면 항상 제목 달려있고 그 밑에 목차들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법학에서는 목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독일법을 개수한 일본이 옛날 일제치하에 또 우리를 식민치하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영미법계 이건 미국, 영국 이런 데인데 이런 나라의 법들은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대로 딱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 또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의 법 체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이 케이스에 연구하고 기타 등등. 하지만 대륙법계는요. 이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넘겨받은 일본. 이런 체계들을 보통 우리 판택텐 체제라고 하는데 항상 법전에 성문법이 중심이고 법전에 뜬구름 잡는 총론이 있고 그러면 이 총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강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들이 중요해요. 우리 법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법학은 목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다른 서류나 이런 것들도 항상 큰 제목들의 목차가 중요한 거죠. 예, 뭐 여튼 그래서 이 목차 위주의 공부를 잘 하시고 결국 이 목차 내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가 득점의 포인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외워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단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례 답안 공식 열심히 필기하면서 또 이제 습득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전체 숲인 맨 앞에 있는 우리 행정법 전체 개간도를 하나하나 이제 그려가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한정해 보시죠. 아시겠죠? 항상 우리 뭡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이구나 생각하고 공부하면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막 통칭이 막 암기하시면서 하면 내가 어디까지 외우고 뭘 공부해야 돼? 모르면 헉헉헉 대고 버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행정법 전체 개간도를 통해서 행정법 이해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 한 장을 가지고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단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뒤에 샘플이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예 하시고 그리고 밑줄 친 것도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100% 그대로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적어놓은 것을 100% 외운다? 이게 오히려 더 중압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자기가 선호하는 쉬운 조사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외운다면 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뭐 한간에 연선문을 누가 고쳐줬네 어쩌네. 남이 고친 거는 또 이게 보고 외워야 돼.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보고도 딱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로써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글로써도 당연히 적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공부 방법론까지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험이 80분 시험이다. 그 다음에 사례 50점, 단문 50점인데 단문부터 써야겠다. 그리고 시간 안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안배로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30분 동안 단문을 써야 되는데 단문은 서술로 시작해서 결어로 끝나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 행정법에 첫 발을 띄었을 뿐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 됩니다. 다. 강의만 정말 100% 잘 소화하신다면요. 항상 강의 듣는데도 이런 분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나오겠지. 이거는 누가 안 나온대. 그리고 건성건성 듣다 보면 어딘가에 빵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강의를 들어보겠다라는 각오로 행정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